논어, 인간다움의 설계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현대적 재해석. 인문학은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은 생각을 모으는 자석이며 전체로 나아가는 여정이지요. 불가능을 알면서도 시도한 현실주의자가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30대 이전에 생계를 위한 현장 노동을 했지요. 빈곤 속에서 성장했던 겁니다. 30대 이후에는 제자를 양성하고 짧게나마 관직 생활을 했습니다. 50대에는 15년간의 험난한 망명 생활을 했고요. 72세에는 고향에 들어와 말년에 제자를 가르쳤지요. 인지기 불가 이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자신을 성인이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주춧돌 삼아 세상의 문제를 미뤄두지 않고 분투했던 끈질긴 교육자이었지요. 공자를 이야기한 1단계는 내면의 코어 구축입니다. 바로 배울학, 배움이지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지요. 그 간극을 메꾸려고 하는 게 바로 배울학이 됩니다. 즉 천지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채워야 한다는 말이지요. 위기지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자기 영혼을 살찌우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밟은 망식이라 함은 답을 찾는 과정의 즐거움에 깊이 열중해서 밥 먹는 것조차 잊은 상태가 밟은 망식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처한 조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배움이 결여된 미덕의 함정입니다. 사랑이 배움과 함께하면 올바른 사랑법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지혜와 배움이 더해지면 통찰이 있게 되지만 지혜에서 배움이 빠지면 교만해집니다. 믿음과 배움이 합해지면 신의가 되지만 믿음에서 배움이 없어지면 타인을 해치게 됩니다. 정직과 배움이 합해지면 올바름이 되지만 정직에서 배움이 없어지면 각박해집니다. 용기와 배움이 더해지면 실행력이 올라가지만 용기에서 배움이 빠지게 되면 혼란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강직이 배움과 더해지면 원칙이 되지만 강직에서 배움이 빠지면 통제력이 상실된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사랑을 앞세우면서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어진다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할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상적인 자아가 되려면 군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뭘까요? 군자라 하면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소인은 현대적 의미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군자가 되면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자신을 다스려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게 되죠. 의지는 의로움의 범위를 넓히는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소인이 되면 사사로운 이익과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게 되고 풀처럼 바람에 따라 눕고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법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판단을 내려 잘못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은 군자의 면과 소인의 면을 동시에 가진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일 겁니다. 타인을 향한 첫 걸음은 바로 서입니다. 관용과 공유지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호양 마을에 소년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호양 사람들은 대화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팽배하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 동네 소년이 찾아오자 제자들은 당황했으나 공자는 편견을 깨고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통찰은 새 출발을 하려 한다면 도우면 될 뿐이고 과거의 꼬리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은 아닙니다. 나의 의식 속에서 다른 이를 환대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공유지대를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급 편견과 자기중심성의 가운데에 공유지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3단계는 관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바로 예의지요. 과거에는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귀신, 신자, 책상상, 곡물, 이게 바로 재물을 매개로 한 조상신과의 만남이 바로 수직적 권위에 대한 제례였지요. 오늘날 변화가 되어서 인간의 영역으로,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와 타인이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길, 즉 수평적인 어울림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지용, 화위귀. 예의 작용은 어울림을 귀하게 여긴다. 오고 가는 것, 가기만 하고 오지 않거나 오기만 하고 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권위나 과시가 아니고 사람이 예가 있으면 상당히 편안해지고 예가 없으면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의 본질입니다. 시대에 적응하는 실용과 진실입니다. 과거에는 예가 배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변화가 이제 명주 모자로 바뀐 거죠. 과거 예가 배로 만든 모자였다면 당대의 변화는 대중들이 명주 모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공자의 판단은 뭐였느냐? 명주 모자가 더 검소하고 실용적이므로 나는 대중의 변화를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과 진수에서 사치스러운 의식보다는 검소함이 본바탕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정연하고 화려한 장례 절차보다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 근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자는 이야기했죠. 공자는 낡은 전통의 수호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심이 통한다고 하면 시대와 상황에 맞춰 합리적 기준으로 예를 업데이트했던 겁니다. 4단계는 공동체에 작동하는 피는 바로 믿으신 신뢰입니다. 민무, 신, 분립, 신뢰가 없으면 나라는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큰 수레에 끌채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 고리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마차가 있어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했습니다. 끌채 고리가 말과 수레를 잇듯
신뢰만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 공동의 목표를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식량이나 군사력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끝까지 지켜야 할 절대적 덕목이 바로 신뢰라는 거죠. 신뢰를 구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의로움, 오르리, 예도의 예의, 그리고 겸손, 신뢰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움, 신뢰의 출발점은 의로운 겁니다. 원칙과 떳떳함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도예에서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겸손, 자만하지 않고 자세를 낮추어서 다가가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신뢰는 공동의 약속 위에서 피하는 최종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군자는 바람과 같고 소인은 풀과 같다 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풀은 반드시 눕는다고 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뢰를 강요하면 반발만 낳을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대중은 자연스럽게 믿고 따른다고 했죠. 5단계는 사람을 향하는 리더십입니다. 다스릴 정치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근자열 원자래인데, 사람이 기꺼이 머무르고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라 하였습니다.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풍요로워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분기가 되면 편히 먹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정자정야라, 정치는 올바른 기준으로 자신을 먼저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예의자가 되지는 말아야 하죠. 리더십 진단 매트릭스입니다. 올바른 정치와 나쁜 정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올바른 정치는 원칙과 덕치이지요. 반면에 나쁜 정치는 가정맹호, 포퓰리즘입니다. 세금이 높은 것을 가정맹호라고 하죠. 미덕 실천 차원에서 보면 혜택을 주되 낭비하지 않음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욕심은 내되 탐욕 부리지 않는 것,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는 것, 위험이 있으되 사납지는 않은 것, 힘든 일을 가려서 시켜 원망을 막아야 되는 것. 나쁜 정치는 인기 영합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거죠. 사적 탐욕인 것이고요. 오만함인 것이고요. 공포와 처벌을 남용하는 것이고 무리한 동원을 하는 겁니다. 시간과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올바른 정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성장 과정을 중시해야 하는 겁니다. 나쁜 정치는 작은 이익에 급급해서 큰 일을 망치게 되죠. 최종 결과는 올바른 정치는 백성이 부끄러움을 알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쁜 정치는 법망만 교민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최종 종합해보면 인간다움의 완성은 바로 어지린 인입니다. 배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라 할 수 있습니다. 군자는 바로 인을 실현하는 주체이고요. 의로움, 이것은 인을 판단하는 올바른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예의에는 인의 정서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일 거고요. 믿을 신은 인을 지속시키는 연대이고, 정치는 인을 사이로 넓히는 확장 시스템이며, 선은 인을 향한 타인과의 공유지대이고, 덕은 인을 수행하는 역량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덕목은 파편화된 규칙은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 즉 인간다움을 완성하기 위한 유기적 설계도라 하겠습니다. 인의 본질은 따로 또 가치, 즉 상생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자기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서게 해주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이상향은 아닙니다. 가까운 일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다른 이와 함께 공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있지요.
지나친 자기 중심적 욕망은 파멸을 부른다 했습니다. 이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나와 타인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공유 시대인 겁니다. 수많은 국가가 명멸하고 생존 경쟁이 극에 달했던 춘추 시대, 공자가 찾아낸 생존의 해법은 힘의 논리나 가혹한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닦아서 배워서 타인을 환대하고 신뢰를 쌓아 함께 살아가는 인간다움의 복원이었던 겁니다. 힘겨운 삶의 조건 속에서도 상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공자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리더십과 삶의 방향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